나에 대해서는 잘해주지만 제3자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가, 본질이 어떠한가가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기적인 결혼 생활, 그러니까 자기 권리만 주장을 해요. 자기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사 분담을 상대방한테 다 이렇게 떠넘기는 경우들이 있고, 맞벌이를 안 하는 경우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돈이 왜 이거밖에 없냐, 늘상 돈을 요구하고, 성관계 같은 거를 응하지 않으면서 그걸 응하는 대가로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30대 부부였고 두 분 다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이셨어요. 연봉도 꽤 높았어요. 한 8천에서 1억 정도 각각? 그 정도가 됐었는데 여자분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바람을 폈고 그 내역이 고스란히 휴대폰에 여러 사진으로 저장이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남편이 우연히 발견을 해서 상간소를 제기를 했어요. 남편이 상간소를 제기할 때까지만 해도 이혼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모르던 빚이 1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최근 1년간 쌓인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게 바람을 피면서 만들어진 빚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람을 피면서 이 남자한테 돈을 갖다 줬거나 그랬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여성분이 사실은 이제 명품 같은 걸 좀 좋아했었는데 명품백을 그냥 몇 개를 사다가 1억까지가 된 거예요. 그 연봉이 한 8천에서 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빚 1억까지를 했을 정도면 얼만큼 소비 성향이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제 몇 가지 증거라고 저한테 가지고 온 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명품백을 사고 금방 실증을 내고 다시 당근에 판 내역들이었어요. 당근마켓에 굉장히 또 저가로 팔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계속 대출이 쌓이고 뭐 돈을 많이 버는 편인데도 이게 소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건 도저히 같이 생활을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이혼을 하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 그 소득보다 소비 성향이 강한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소득이 아주 많으면 뭐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진 않으니까 일반 직장인들이다라고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처분 소득이 얼마인데 그중 몇 퍼센트 정도를 그런 데 소비를 하는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거기에 소비를 하는 일 자체를 좀 아까워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무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친구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속한 환경이나 집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변이 다 그렇더라 라고 하면은 그분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요즘에 그 육아를 처가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집에서 함께 살거나 함께 있거나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마주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주는 만큼 잔소리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남자분들 입장에선 집에 오면은 편하게 쉬어야 되잖아요. 일 끝나고 나서. 근데 자기가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울 공간이 없어서 거실에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애랑 뭐 장모님이랑 와이프랑 뭐 다 안방에서 자고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들어가면은 장모님이 있어서 불편하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제 주무시는 시간에 맞춰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주말에는 어떻게든 나온다든지 하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휴식이 필요한 동물인데 그럴 공간과 시간이 전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고, 평소라면 안 싸울 부분도 막 싸우게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점은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그 육아를 도와주려고 시작을 했었던 거고, 사실 그게 굉장히 수고로운 거긴 하거든요. 에너지도 많이 들이는 일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시어머니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원래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그걸 그만두고 손주를 봐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를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요즘에는 처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로 인해서 이제 처가 입김이 세져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처가 입김이 세져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남자들이 이제 자기가 원래는 가장이고 가장으로서의 대우를 기대를 했다가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고 자기가 벌어오는 돈에 비해서 처가에서 많은 경제적 도움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목소리가 작아지고 하면서 이제 그런 데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누구 한편이 꼭 옳다 그르다 하기 어려운 케이스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요 정도 도움을 받았으면은 요 정도 양보도 못하나 라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람을 필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이성을 만날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뭐 술을 마시고 회식을 가고 식사를 하고 이런 거를 다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전업주부로 한참 있다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후에 바람이 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이해심이 많은 여자,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차피 누구나 다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는 건데 그때도 본인의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다시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관계를 어떻게 다시 잘 해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그렇게가 되는데, 이해심이나 배려심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잘못하고도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살면서 모든 요소에 다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해심이 많고 배려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은 거의 다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계속할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사람을 만나고 가정에 약간 소홀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같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은 사회생활을 이거는 해본 케이스였는데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이신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좀 일찍 퇴근하잖아요. 그 다음에 야근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남자는 사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늦게 들어오는 거, 야근을 하는 거, 술자리가 있는 거, 회식을 가야 되는 거, 접대가 있는 거 이런 부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봤던 이제 아빠의 모습도 그랬고 자기 엄마 아빠의 가정은 늘상 아빠는 6시, 엄마도 6시쯤 되면 퇴근을 해서 화목하게 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되고 겨울방학이 되면 가족끼리 한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바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완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 시작점부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있어요. 그 연애 때 약간의 폭력성을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나를 향한 폭력성은 아니었는데 제3자나 아니면 물건을 향한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결혼을 하고 나면 그 폭력성이 나를 향할 때가 있어요. 연애 때 나에 대해서는 잘해주지만 제3자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 그 다음 그 가치관,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세요. 만약 나한테만 잘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감정이 혹은 그 가치관에 그 형성된 그런 어떤 사람의 형상이 나를 향해서는 좀 특별히 다르고 제3자에 대해서는 다르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어차피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연애 땐 나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많이 신경을 쓰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가, 본질이 어떠한가가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한테 마냥 잘해준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관찰하는데 좀 더 시간과 에너지를 쓰셨으면 합니다. 연애는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려면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를 먼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연애는요 최대한 많이 하시고요, 결혼은 신중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